중학교 2학년 때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신을 졸업을 했고 목사를 준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위안부 할머니를 알게 됐고. 외교부 뭐 하는 데야요? 일본 외교부야요?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힘으로 남이 기금을 모아서 다음은 1년에 몇만치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고. 심할머니는 이들이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며 위안부의 이름을 팔아 긁어모은 후원금이 우리에겐 한 푼도 안 온다고. 심통가 거기 가서 그 뭐 수령님 장군님하고 무슨 북한 해명가에까지 불렀다는데 아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무슨 컴온 지원에 아 그것이 말입니다. 같이 접근해요. 같이 접근해. 네, 한 여자는 그때 처음 얼굴 봤는데 그 여자는 이제 남자 2명한테 팔려. Today I escaped North Korea. I saw my mother raped. The rapist was Chinese broker. 또 통일운동도 열심히 해서 할머니 평양 가서 위안부 문제 하고 그럽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기정의 연구원장 김미영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뵙죠. 조금 전에 잠깐 저희가 켰다가 다시 껐어요. 실시간 채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스트리밍을 미리 공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서 뭐 신고나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공격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특정하지 않고 잘 옮기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공개한 시간 그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끄고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고향에 잠깐 내려갔다가 뭘 잘못 먹고 좀 탈이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위안부 문제 말고도 다른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꼭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굳이 나왔어요. 사실 이제 제 고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 씨와 같습니다. 참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는 했는데 참 이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늘 생각을 해보는 주제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이 윤미향 씨의 동생이 제 초등학교 동기예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잠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표정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사실은 전학을 이미 수원으로 가서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잠깐 내려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우리 집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때 경기도 말씨가 참 귀엽고 예뻤어요.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은 오래전에 고향을 떠서 수원 일대에서 살아왔는데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삶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많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고향에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여전히 이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것을 그렇게 축하만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념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비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윤미향 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많이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계속 지금 한국 사회에는 이 나라가 문명으로 갈 것인가, 문명국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 같은 야만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런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까?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경고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고 계속 북한의 그 정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늘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주장할 때 제대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야만으로 가느냐 아니면 문명국으로 남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과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출발을 할 때는 한 3,000명 정도가 우리의 동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10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고 후원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정말 이 나라에서 야만이 지고 문명이 살아날 때까지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본격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오늘 아침에 낸 성명을 먼저 읽고 그 성명을 좀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선거 부정에 관한 그 성명인데요. 지금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그 선거 부정 이런 문제들이 모두 좀 비슷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어떤 한 패러다임이 이제 종말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패러다임에 상당히 이렇게 그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은 벗어나기 싫겠지만 어떤 한 시대가 정리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거 부정 문제 또는 그 위안부 문제 아니면 동성애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노멀, 새로운 정상과학의 시대가 온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체인징하는 변화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전쟁이라고 할까요?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로에서 여러분은 모두 야만의 편에 서지 말고요. 문명의 편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희 MPK는 문명의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성입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총장 이름으로 낸 성명, 저희가 대체적으로 그 성명은 대표 명의로 내는데 사무총장 명의로 내게 된 것은 사무국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좀 구체적인 그 업무를 담고 있어서 사무총장 명의로 성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조금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의 성명은 선거 부정 문제에서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상한 현상이 있죠. 좀 도둑이야, 선거에 부정이 있어, 사기가 있어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지금 거의 2차 대전 그 독일 경찰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야만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오늘 성명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명을 읽겠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무한히 확장하라. 언론의 자유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을 할 자유입니다. 옳은 말만 한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딱 정확하게 맞는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좀 편하게 하면서 살자, 좀 틀린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좀 편하게 말할 자유를 누리자 이런 것이 언론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틀린 말도 마구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물론 일부러 거짓말을 지어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거나 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무한대로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틀린 말을 했고 틀린 의견을 냈다고 해서 뭐 처벌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하는 말은 당연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인, 영어로는 퍼블릭 피겨라고 하죠. 퍼블릭 피겨, 공인이나 어떤 정책 또는 정치 영역에서는 이런 제한이 매우 느슨해집니다.
공인에 대해서는 이런 포커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제한을 낮춰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적인 사회라는 것이 형성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공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정책가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시민사회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맨 처음 미국의 수정헌법 1791년 헌법에 제1조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64년에 뉴욕타임스 vs 설리번이라는 그 판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판례에서 형성된 것이 지금 한국 법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비슷한 법리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vs 설리번이라는 것은 설리번이라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어떤 기사를 썼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상당히 폐를 끼쳤고 해를 끼쳤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vs 설리번이라는 케이스에서 확립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좀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다만 제한 조건은 아주 악의적으로 멜리스라고 그러죠. 멜리스. 악의적으로 거짓말로 지어내서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으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러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언론이 좀 틀려도 의도 없이 틀려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언론의 자유다. 사실 이 뉴욕타임스 vs 설리번이라는 이 원칙이 확립되고 나서 전 세계 이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는 어디든지 아주 풍요로운 논쟁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으로 한국이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까? 한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민경욱 의원에게 아주 엄청난 명예훼손을 자당 국회의원이 하던데요. 하태경 의원이 이제 헛것이 보인다. 이런 거의 강신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았던 주사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불쾌하시죠? 그렇지만 공인이시잖아요? 정치인이시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도 쌉니다. 어떻게 선거 부정이라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그렇게 가볍게 처신을 하시죠? 지금 미래통합당은 민경욱 의원을 도와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선거에 관한 언론 자유 영역은 거의 무한히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의견을 내도 검증을 해서 답이 나오면 다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명백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눈앞에 있는데 그 검증 자체를 막는 의견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문명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선거 부정이 이슈가 되면 내가 내 비용을 들여서 한번 보겠다고 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우리의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검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검증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을 비판을 하죠?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민사회에 아주 여러 가지 그 제도권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당장 아주 긴급하게, 시급하게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의 명부를 일단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투표를 했는지 일단 이 명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전 선거 부정을 전자장비를 통해서 했다. 이것이 아주 우세한, 아주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전자장비를 검증을 해야 되고 또 포렌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7명의 후보자들이 낸 그 선거 관련된 소송에서 재검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일단 했는데 완전히 정말 일도 의심이 없었다 이렇게 된다면
좀 비판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저도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땐 달게 받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아니었네? 꼭 비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 알겠지만 선진국에서도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늘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선거를 아주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이준석,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그런 비판을 하려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서 하면 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아니면 컴퓨터? 인공위성?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했는데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보통선거. 보통선거가 20세기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사실 보통선거라는 것은 재벌도 노숙자도 똑같이 표 하나씩을 갖고 있는 시민이다. 이 나라의 국민인 이상 적어도 선거에 관해서는 삼성 재벌의 아들이나 나나 차별이 없다. 사람들이 지금 이런 보통 선거가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누리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북한과 남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보통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죠.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이 보통 선거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보통 선거 제도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야만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섬기면서 전국에 다 김일성이나 인간 우상을 동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정말 굶어 죽어가면서 불쌍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거가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선거에 대한 이 정도 의혹을 쉽게 덮어라?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정치를 하십니까? 지금 이 국면이 끝나면 그런 식의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공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투표자 포함 통합 명부를 검증을 하고 전자장비 포렌식을 하고 수개표를 하고 이 셋이면 됩니다. 이걸 꽁꽁 싸매고 틀어막고 언론 자유를 또 막는 것은 사실은 공권력, 정권 차원의 선거 부정 그 자체입니다. 왜 핵심 증거를 법원이 사실상 인멸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법원이 방해하면 우리는 대대적인 국제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이 수개표를 허락해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exhaustion of domestic remedy라는 개념입니다. 국내 구제 절차 완료의 원칙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니네 나라도 괜찮은 나라잖아. 니네 나라도 살만한 나라잖아. 니네 나라도 좋은 법원이 있잖아. 차근차근 세 단계를 다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또는 최고법원까지 갔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때 국제사회로 와라. 이제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나 국제법 사회, 유엔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를 먼저 이렇게 긍정을 하고 각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는 입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제도를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구제 행위를 다 했는데 안 되더라. 이상하다. 대법원이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 전 세계 양심을 움직여서 계속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핵심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수개표를 시켜주지 않으면
선거 부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방정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더 강력하게 국제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망신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더 이상 가만히 계시고 일단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가령 미국은 19세기부터 벌써 외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좀 여기 와서 재판을 해라 라고 해서 재판정을 열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일린 톨틀러라고 해서 외국인의 그 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법 행위를 재판할 수 있는 법정을 열어줍니다. 저희가 갈 수 있는 법정이 있어요. 미국도 있고 또 국제사회도 있습니다. 결국 국제 캠페인을 통해서 한국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부 다 후진국이구나, 저개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또 문명국이라는 자부심 속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3만 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내 법정에서 또는 국내 제도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저는 진심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선거 부정 문제에 언론들이 모두 다 와서 합세를 하고 또 개인의 언론 자유를 무한히 확정을 하고 과학적인 검증으로 신속하게 여론을 정돈해서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새로운 국회가 등장했는데도 이 문제로 출렁거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열어보는 것입니다. 전자장비를 다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자의 명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희가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제가 Follow the Party,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 옆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따르라. 바로 이 Follow the Party라는 말을 찾아낸 단어들을 찾아낸 분과 한참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찾았는지 이제 꼼꼼하게 좀 들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표를 한 10장 정도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그 전에 이 표를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읽고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꼼꼼하게 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전히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제가 완전히 문외한이니까 그냥 좀 결례가 되지만 이렇게 여쭤볼게요. 혹시 원래 그 단어들을 follow the party라는 단어를 알고서 그게 맞춰서 역추산을 해서 숫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 아니었냐. 제가 그런 의심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것은 아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배열을 찾아내고 나서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바로 저희에게 이 자료를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응답을 해주지 않아서 아주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그 VON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최대한 느리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다루겠다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문제는 핵심이 프로그래밍이다. 이런 것도 저희가 아마 가장 먼저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긴 하지만 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나 민경욱 위원실이나 아니면 공병호 TV나 이런 정말 뭐 엄청난 그 열정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해설자 입장에서 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사실 이 Follow the Party 이 내용도 도태우 변호사님이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검증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전히 그 이해를 잘 못해서 저희가 내보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 민경욱 의원께서 이거를 바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분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분이 이것을 억지로 거짓말로 지어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분은 상당히 천재적인 사람이다.
나중에 다시 이 검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배열을 통해서 그 숫자 속에 알파벳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감의 세계인 것 같다. 이건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 어마어마하다. 그렇지만 굉장한 발견이다. 그래서 검증은 더 해보겠지만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했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메모를 써뒀는데요. 제가 이 메모를 읽고 오늘 본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긴 메모를 읽으신 분도 많겠지만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목은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말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자신이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위대한 분들 따로 있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팔로우 더 파티를 발견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아예 제가 인터뷰를 좀 하러 갈까요? 라고 했더니 민경욱 의원님께 여러 가지 다 우선권을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이분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해서 익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실명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은 더 숨겨드리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님께 메신저로 이분이 연락을 드렸는데 확인을 하시자마자 멀리 지방까지 직접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2시간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가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일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서 이 문제가 뭐 1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탑이 필요한데 민 의원님이 적절한 분이 아닌가 해서 일단 이분을 최대한 돕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Follow the Party까지 찾아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는 안 하겠죠? 라고 제게 물었죠. 사실 이것이 정말 그 배열을 통해서 찾아진 문구가 확인이 된다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막을 것 같다. 그런 저희로서는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개표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뭔가 여러 가지 계속 허탈한 가운데서도 저는 위대한 보통 사람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희망을 느낍니다. 지금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다 우리 편이 아닌 것 같고 형체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 양심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 양심이 빛나는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 그들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보다 수많은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더 든든하고 희망이 차오릅니다.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덕후라고 부르더라고요. 수덕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지방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 선거 부정 사건이 과연 끝까지 파헤쳐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침묵을 하니 사방에 조용히 있던 자갈돌, 바위돌들을 소리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극동 한반도에서 새로운 자유의 파도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나라가 다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 되고 있으니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저는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마치 모차르트의 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 전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 영화 참 아름다운데 그때 그 박사가 오일러의 공식을 보면서 그 감동하는 눈빛 같은 거 그런 거 저희가 참 공감하기 힘든데요. 제가 이분하고 통화할 때 이 많은 수들, 이 성간이 이 통계 수들 속에서 기가 막힌 법칙들을 찾아내는데 그분 나름대로는 정말 유레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엄청나게 흥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흥분에 제가 정확하게 공감을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어쨌든 이분의 이런 그 검증, 이런 입증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뭐 틀렸다고
뭐 1%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요. 틀렸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선거 부정을 파헤치고 또 결론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또 이분들이 뚫고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선거 부정 문제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종결시켜 주세요.